네,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는 여기도 이슈 시간입니다. 정은정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술이냐 의료냐 문신 그것이 문제인데요. 타투 문신. 네, 바로 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이 처벌하는 법이 지금 현행법이거든요. 의료법에 있죠. 예. 네, 근데 이것이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문신사들이 문신을 시술하게 되면 이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합쳐서 내리는데요.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고. 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감염 등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인만이 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결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 의료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간 분들이 타투이스트들 아니었습니까? 예, 타투 3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투이스트들은 한국만 문신이 예술이 아니라 이상하게 의료 행위로 해석을 한다.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합법화되면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런 미자격 그 문신사들을 오히려 자체 정화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문신이 굉장히 그 예술성 면에서 그리고 독창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까지 와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브래드 피트가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술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명 정도의 의뢰인을 받아서 하진 않을 건데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문신을 왜 의료계가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오래 걸리니까. 네, 신체에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오로지 의료인만 갖겠다는 권력 행위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어제 보니까 5대 4였더라고요. 네, 이런 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공이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이 의료법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라. 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던데. 자,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재산도 많고 빚도 많은 천태만상입니다. 예, 봄은 라디오 개편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어도 기초 단체장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요.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덜 하다 보니까요. 네. 하지만 지역에서 힘을 쓸 수는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이제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건물을 229채를 신고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124채였는데 그 사이에 그 배우자가 도림동의 어떤 그 새로운 건물을 새로 만들면서 훨씬 더 늘어나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원룸 건물 이런 거였나 보네요. 네. 근데 이 325억 4,200만 원의 규모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재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선고했을 때는 1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6억이 감소한 5억 9,600만 원이거든요. 예, 이 정도 돈이면 뭐 경기도 외곽의 전세 정도 되는데 이유는 채무가 약 340억.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168억이기 때문에 돈은 이 정도 재산은.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말씀 전해주시는 내용 보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 투기 어떻게 그 229채를 갖고 있는지. 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닐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이 부동산을 벌어오고 또 큰 담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금도 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일반 뭐 시민들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빌라 한 채 사고 거기다 다시 전세 주고 다시 전세 보증금에서 또 그러니까 대출 조금 먼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이제 그 민주당 그 정권에서 이건 이제 잡겠다고 하는 게 갭 투자였고. 그래서 이제 조이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속 시의원이 아니 구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의원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100억 단위씩 늘어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 과연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고 부동산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데
이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도 좀 그렇게 되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 되겠네요. 네, 구의원, 시의원 만만치 않은 자리라는 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229채. 네. 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예, 국경도 닫히고 맘도 닫혀버린 이 다문화 수용성 하락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여성가족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문화 수용성은 뭐냐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를 말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에 기반해서 교류가 단절이 되고 또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은 2019년에 4.9%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엄연한 다문화 국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혐오 번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혐오의 문화가 만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전염병 상황이 오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두드러진다는 게 공통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지금 딱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 다문화 가족에 관련한 정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와 관련 정책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수립해온 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근데 이 말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하고 그 역할을 다른 곳에서 이관한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부디 차기 정부가 지금 이 수용성 하락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또 다문화 가족 정책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 이제 들려오는 인종차별 소식이 있을 때 특히 네.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과연 그럼 인종차별을 안 하고 있느냐. 네. 내지 그런 어떤 시선이 없는 거냐. 사실은 좀 그 냉정하게 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인종화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려운 말로 다문화 수용성 네.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사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